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아준 남자 안영찬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기출문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고요. 2회에 걸쳐서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 해도 있고 두 문제가 나오는 해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자, 1번부터 보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주택에 관한 임대차를 특별히 보호하는 법이거든요. 첫째, 주택이라면 주구형 건물이라면 무허가든 미등기 건물이든 적용이 됩니다. 기억,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 적용이 되죠. 다만 이 부분 보시면 일시사용 숙박계약이죠. 따라서 임차주택이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 임대차 계약할 당시예요. 따라서 임대차 계약할 당시에 주거용 건물이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거든요. 따라서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가 변경됐다는 말은 임대차 계약할 때 주거용 건물이라는 의미고요.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1번인데, 자, 우리가 임대인이 적법한 권한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적법한 권한이 없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물론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꼭 소유자일 필요는 없죠. 따라서 1번.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했으나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적용이 되거든요. 따라서 기역, 디귿, 리을 해가지고 3번이 답이죠. 자, 이 적용 범위에 관련해서 좀 따로 몇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첫째, 일부가 비주거용이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두 번째,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세 번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까지 정리하시면 완벽해집니다. 2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네요. 1번,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 기간 만료로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 전제가 되는 것은 이 주택임대차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죠?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대항력 임대차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요. 또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전 임대인, 전 소유자에게는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예외가 있어요. 임차인은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전 소유자인 원래 임대인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지문이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미등기 주택, 무허가든 미등기든 주택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야 되므로 2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면 임대차 관계는 종료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요,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해야 되는데 정확해야 돼요. 일단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정확하다는 의미가 다릅니다. 다가구 주택은 지번만 정확하면 됩니다. 동호수가 정확하지 않거나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대항력이 인정이 되거든요. 이에 반해서 다세대 주택은 동호수까지 정확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4번, 다가구형 단독주택의 임대차에서 다가구죠? 그럼
집원만 정확하면 되겠죠. 전입신고를 한 때 집원만 기재하고 동호수에 표시가 없어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5번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입니다. 자, 대항력 있는 주택 임차권과 같은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합니다.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다면 무조건 소멸돼야 돼요. 따라서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이라는 말은 요 주택 임차권보다 빠른 뭐가 있다는 거죠? 저당권이 있다는 얘기고요. 이때는 누가 경매를 했든지 주택 임차권은 무조건 소멸돼야 되므로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춘 이상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매순위 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고요. 답은 5번인 거죠. 자, 우리가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형태의 지문이 참 잘 나와요. 다시 말하면 대항력 있는 임차권과 같은 용익권이 소멸 여부는 경매가 됐을 때죠.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답은 5번이죠. 3번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옳은 겁니다. 1번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의 지위를 함께 가진 자입니다. 자, 원래 이 전세권과 주택 임차권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전혀 별개 권리로 이해합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은 전세권도 있고 주택 임차권도 있고 두 가지는 전혀 별개의 권리로 이해하기 때문에 전세권자의 지위에서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러면 주택 임차권자로서는 경매를 신청한 것도 아니고요. 또 전세권자로서 경매를 신청했다고 해서 주택 임차권이 소멸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두 가지 권리는 전혀 별개의 권리로 이해합니다. 2번 주택 임차인과 전세권자의 지위를 함께 가지는 자가 전혀 별개의 권리입니다. 임차인의 지위에서 경매법원에서 배당 요구를 하였다면 전세권에 관하여도 배당 요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X입니다. 두 가지 권리는 전혀 별개의 권리로 이해합니다. 3번 대항력 있는 주택 임차권과 분리하여 보증금 반환 채권만을 양수한 자도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자의 지위에서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X예요. 자, 이것도 이제 판례 입장인데, 요것 때문에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됩니다. 어떻게 개정되냐면, 만약에 이 양수한 자가 일반인이 아니라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자의 지위로서 배당 요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해요. 23회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조심할 것은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양수한 자라고 그러면 배당 요구를 할 수 없다고, 양수한 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있다니까 좀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대항 요건 및 확정 일자를 갖춘 주택 임차권자는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 소유였던 대지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확정 일자를 갖췄다면 이 주택 임차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근데 이 우선 변제권은 주택 건물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 대지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대항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이러한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대지의 환가 대금에 대해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 확정 일자를 갖추면 우선 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우선 변제권은
건물에 관한 환가대금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고요. 물론 대지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그 대지, 토지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옳은 것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임차권을 승계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승계받냐면 임차인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있더라도 가정 공동생활하지 않으면 이촌 이내 친족과 공동으로 승계를 받습니다. 그럼 만약에 상속인이 있고 그 사람이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면 누가 임차권을 상속받고 승계받냐면 상속인이 받는 거죠. 상속인이 가정 공동생활하지 않아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승계를 받는 거거든요. 따라서 5번 주택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하던 사실혼 배우자는 항상 상속권자에 우선하여 사망한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X죠. 상속권자에 우선하진 않아요. 우선하지 않고 가정 공동생활 안 했다면 공동으로 승계받고요. 가정 공동생활하고 있다면 오히려 누가요? 상속권자가 승계를 받기 때문에 5번은 X가 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자, 요 23번 문제가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관련돼서 최근에 나온 문제 중에서 가장 까다롭고 판례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요 문제 때문에 수험 방향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막 깨알 같은 판례를 암기하는 방식으로 좀 바뀐 경향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요 23회 이후에는 이렇게 판례가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이런 문제가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 문제니까요. 너무 판례에 집착하려고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1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되면 주택임대차는 또다시 임대차 기간이 2년이므로 그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주택의 전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숙박계약 같은 겁니다. 요새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아파트 주택을 여행객에게 빌려주는 경우 있단 말이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 X죠.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임대차 보증금의 감액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게 해당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물론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임대차 성립 시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임대인의 소유인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맞죠? 왜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있고 그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환가대금뿐만 아니라 대지에 대한 환가대금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권이 있죠. 5번,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 그러면 가압류한 사람은 양수인에게 뭐 할 수 있겠어요? 대항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양수인은 채권 가압류 제3자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자, 5번입니다. 2013년 2월 1일 갑은 을의 서울 소재 X주택을 보증금 7천만 원에 임대기간 1년으로 임차하면서 지금 갑이 뭐죠? 임차인이죠. 같은 날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자, 보증금에 대해서 증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한 번 정해졌으면 1년 이내에는 청구하지 못하므로 2013년 2월 1일이잖아요. 그러면 1년이면 2014년 2월 1일 이전에는 증액을 청구할 수가 없으므로
1번 2014년 1월 1일은 을은갑에게 500만 원의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2번 2014년 3월 1일입니다. 자, 임대기간이 몇 년이냐면 1년이에요. 1년이더라도 최소한 몇 년이 보장이 됩니까? 2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갑이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하는 경우죠. 그러면 임차인은 최소한 2년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을은 약정기간의 만료일로 갑에게 주택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왜요? 2년이 보장되죠. 3번 2013년 6월 1일 동거 가족이 없는 갑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다른 주소로 이전했어요. 그러면 대항력이 소멸됩니다. X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대항력이 유지가 된다. X죠. 자,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취득 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 요건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면 이전되면 원칙적으로 대항력은 소멸되죠. 4번 2012년 10월 1일 을이 병에게 X주택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더라도 갑은 3,500만 원의 한도에서 병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X입니다. 이거는 소액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인데 이거는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죠? 이거는 X다, 틀리다, 맞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빼고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5번입니다. 2013년 7월 1일 을이 정에게 X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새로운 소유자에게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정에 대해야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만약에 정이 아닌 을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뭘 해야 돼요?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해 둬야 되겠죠.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해 두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소유자인 정에게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5번인 거죠.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